보겠어요? 지금 수학의 원리 195페이지 필수 개념을 읽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고. 이해라고 하는 게 뭔지 칠판을 보고 이해해 보세요. 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적분을 시작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적분에 대해서 개론을 했어요. 수투 적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이죠. 그 구조를 기반으로 미적분 과목의 적분법 단원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 첫 번째 부정적분. 그러니까 수투에서 부정적분은 정의와 계산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의는 동일하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정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 과목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스럽게 다 사용을 해요. 수투에서 배운 적분법 내용이 미적분 과목의 적분법 문제를 출제할 때 간접 출제 범위로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돼요.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네가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숙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의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계산이지. 부정적분의 계산은 그 앞단원인 미분법,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도함수에서 정의와 계산에서 계산과 동일하지. 그래서 뭐냐면 단항식에 대해서 x의 n승에 대해서 부정적분은 무엇인가?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였죠.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의 부정적분은 뭔가?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였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처음 말한 x의 n승의 부정적분의 내용이 확장되어 동그라미 1번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이 돼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의 내용이 확장되어 여러 가지 미분법이 돼요. 적분법이 돼요. 여러 가지 적분법. 이런 변화 과정은 미분법 단원에서와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이해란 무엇인가? 일단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자체를 보면 3개로 나눠져 있죠. 3개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어요. 2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x의 n승의 부정적분은 의미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은 초월함수를 의미한다. 뭐 이 박스에 있는 내용. 뭔 말이냐면 수투에서 배운 그 적분의 대상인 피적분 함수가 범위가 뭐냐면 다항함수죠. 근데 다항함수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함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거든. 그러면 분수함수와 무리함수라고 적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책을 보면 x의 n승의 부정적분이 뭘 의미하느냐?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죠. x분의 1은 분수함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그냥 x의 n승이라고 적혀있죠. 그거는 무리함수를 의미해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분수함수 맞죠? 그럼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무리함수냐? 그렇지는 않죠. 뭔 말이냐? n이 마이너스 2라 하자. n이 마이너스 2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지. 하지만
x의 마이너스 2승은 x 제곱분의 1이죠. 무리함수가 아니고 분수함수예요.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이분법적으로 적어 놓은 건 방금 말한 n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그냥 여기에 속한 경우로 보라라는 거지. 이거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뭐야? n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x의 2분의 1승이 뭐죠? 루트 x지, 루트 x. 여기에서 무리함수에 해당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갔다? 내리세요. 그래서 분수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이다. 얘는 수학 2에서 n이 범위가 뭐? 자연수일 경우와 결론이 동일하지. 그래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는 뭐 외우면 되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해는 이거고 이게 등장을 했다. 두 번째 이해는 뭐가 됐었어야 하느냐 하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교과서 명칭은 미분인데 선생님 도함수라고 적겠어요. 이 미분법 단어죠. 얘는 적분법 단어죠. 다시 적을 필요 없고.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면 마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죠? 교과서에서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각각 따로 적어주는데 사실상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바꾼 것 뿐이지 와 마찬가지지.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준 것에 불과하다. 알겠죠? 그런 이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은 적분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교재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네 머릿속에 있다. 왜? 여기서 배웠으니까. 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보면 인테그랄 sin x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라는 건 어떻게 알지? 하면 코사인 x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sin x니까 인 거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거기서 외운 것들인 거지. 그래서 탄젠트 x의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 x니까 시컨트 제곱 x의 부정적분은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저 박스를 보고 암기하라 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암기는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지. 암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라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해 두 가지 포인트는 이거랑 이거가 되겠어요. 네가 이과 수학을 하길 원한다라면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이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어야겠어요. 그럼 안 되는 나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제시했잖아. 너는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잖아.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뭐야? 나는 안 되는구나, 시발. 이게 아니라 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줘야죠. 결국은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줘야지. 이해 갔나? 그런 자세가 아니면 이과 수학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내가 나중에 네가 이걸 이해하게 될 텐데 미적분 과목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계속 다른 타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학 2, 수학 1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본 듯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 시험에서. 근데 미적분은 생전 처음 보는 듯한 문제, 기분에 드는 문제들이 그냥 계속 등장해. 계속. 그 응용 범위가 방대해서.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듯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지 뭐. 왜냐하면 평상시 공부하기를 시험 문제는 평상시 공부했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야 비슷하게 어떻게 해본다 이거거든. 물론 이마저도 심화 문제에 한해서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어야겠어. 이해 능력.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참고로 지수함수, 삼각함수죠. 로그 함수는 왜 없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lnx가 되죠? 얘기해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lnx가 된다고 배웠지? 배운 적 없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함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없으니까. 참고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lnx가 되느냐 하면 x lnx 플러스 x 마이너스 x였나?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걸 미분하면 lnx가 될 거예요. 되는지 한번 볼까? x 앞에 이 미분하자. 그러면 lnx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잖아. 1이니까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lnx가 되죠. 이거거든. 근데 이런 걸 배운 적 있나?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lnx가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을 못하지. 일단 lnx가 없는데 lnx와 관련된 다른 로그 함수의 적분이 등장할 리가 없지. 그럼 방금 이건 뭐냐?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유도해요. 그건 당연히 동그라미 1단원이 아니고 동그라미 2단원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단원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래.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한 것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적분법이야. 지난 시간 개론을 할 때 강조했지만 이 단어는 졸라 중요해. 당연히 매번 수능에 등장을 해요. 물론 이거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안다고 해서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느냐를 고난도 문제로 출제한 적이 없다고. 모르면 애초에 적분이 시작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계속 물어요. 여러 가지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은 크게 두 가지, 치환 적분법과 부분 적분법이에요. 여러 가지 적분법, 뭐 어디 있냐? 196페이지. 를 보면 여러 가지 적분법에서 1번 치환 적분법, 그리고 한참 설명하고 넘어가서 200페이지 2번 부분 적분법이 등장을 하고 끝나고 넘기면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치환 적분법과 부분 적분법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치환 적분법과 부분 적분법의 이해의 시작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원리 208페이지. 아니, 208페이지 피지 말고 덮어. 내가 적어주겠다.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dx.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이거 부정적분 구하세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시작. 뭘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x 제곱이 되니? 보겠어요? 잘 들어.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일단 한번 조사해보자. 둘 다 맞는지 모르겠으나 결과가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맞는지 모르겠으나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펴서 답을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 수 있거든. 구한 걸 미분 쳤을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지. 구한 걸 미분 쳤을 때 이게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지. 부정적분은 특징이 그거거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맞건 틀리건 사실상 맞은 사람도 기억에 의존해서 푼 거지. 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넘어갔니? 물으면 답변을 하기가 힘들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과라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 그거는 이과라면이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한 질문인데요. 이걸 시부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연산, 즉 계산이라는 걸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하면 주어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 바꾸는 행위를 연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연산이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벌써 이미 얘기했지. 부정적분. 뭐?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된다. 정의는 동일함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계산을 한다고 했거든. 지금 이거 다 계산이거든. 그 계산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주어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꾼다거든.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걸 연산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뭐가 주어진 거고 뭐가 원하는 건지 모른다고. 선생님 나는 주어진 게 이건지 아는데요. 그리고 이게 뭐야?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요. 이거는 뭐가 주어졌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뭘 몰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모르는 거죠. 원하는 건 저것의 부정적분이요. 근데 원하는 게 저것의 부정적분이니까 먼저 원해야 될 게 뭐야?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이 없다라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풀지 말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야. 문제. 물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선생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아까 전에 이과라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던 문제의식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게 뭐야? 잘 봐. 우리가 수투에서 아직은 안 했나? 했나? 했을 것 같은데. 부정적분 했지? 부정적분 한 게 정적분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수업에서 적분을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아무튼 마무리가 됐나? 적분 끝났냐? 안 끝났냐?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거든. 뭐냐면 부정적분에서 정의와 계산. 그럼 계산에서 뭐 배우니? 인테그랄 x의 n승 dx와 인테그랄 fx 플러스 gx dx. 이거는 수원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냥 공식만 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 아니 뭐 가르치지도 않고 풀래. 이건 조금 전에 펴다가 덮었듯이 예습할 때 필수 문제로 풀었던 문제야. 그때 뭐 풀었어요? 해설을 보고 충분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야. 해설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게 예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가? 뭐가 주어진지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간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납득을 못했으니까 기억에 안 남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거지. 그게 네가 수학이 하는 현상이고, 안타까운 건 네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학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곧 끝나간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학교를 가면은 이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이용해서 뭐 계산밖에 안 하죠. 이과는, 대부분의 이과는. 자, 아무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이게 특히 뭘 의미하지. 내가 수원에서 이거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로그거든. 로그 뭐 x, y 미술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로그 x 플러스 로그 y잖아. 이게 뭘 의미해요? 쪼개는 거거든. 이건 아무래도 진수가 이것에 비해서 복잡하다는 의미거든. 복잡한 걸 단순한 걸로 쪼갠다거든. 그럼 이게 뭐야?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거든. 그래서 쪼갰잖아. 이 복잡한 놈을, 연산이 되어 있는 복잡한 놈을 단순한 놈으로 쪼갰잖아. 이게 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적분의 계산 방향이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런데 너는 네가 지금 배우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 그냥 외웠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하는지 모르지. 뭐가 문제야? 복잡하잖아. 그래서 쪼개라고 배웠거든, 수트에서. 그런데 뭐가 문제야? 쪼갤 때는 내가 강조했었지. 뭐? 이 덧셈이어야 하거든. 곱셈이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건 덧셈이 아니라, 이거 덧셈인데, 이건 여기가 덧셈이고 분모가 덧셈이지. 전체적으로는 x제곱과 x 플러스 1분의 1, 곱꼴이잖아. 문과는 저게 별로 없다고. 이과는 저게 기본이라고, 저는 곱꼴이. 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아,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게 피적분합수가 곱꼴이구나. 이거거든. 자, 참고로 이거 쪼개는데 언제까지 쪼개래? 하면은 문과는 딸랑 이거. 이게 나올 때까지 쪼개는 거야. 이게 이거 다 될 때까지, 이거는 이게 아닐 거라고. 될 때까지 쪼개는 거야. 그럼 이거는 쪼개, 언제까지 쪼개? 여기 배운 형태가 나올 때까지. 여기에서 네가 이거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야? 적분법이지. 이과는 자기가 배우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적용하려고 할 수 있어야 돼. 적용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어야 돼. 근데 매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뭔가 어디서 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면, 내가 맨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과 문제는 네가 어떤 막 센 시스템까지 풀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류 문제집을 푸는데 거기에도 시스템이 아니고 기본 문제인데도 네가 처음 보는 듯한 문제가 흔하게 등장을 해. 그게 수학의 다른 과목과의 차이야. 미적분의 차이. 내 말 이해했나?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뭐 아까 전에도 로그 뒤에 무슨 합골이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골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 지금 곱골이니까 합골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걸 이용할 생각을 하라고.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나? 이것들의 의미가 뭐야? 다 곱골이라고. 여러 가지 적분법의 이해. 지금 이게 치환적분법도 아니고 부분적분법도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왜냐하면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은 왜 배우는 건데? 왜 배우는 건데? 이거거든. 봐. 치환적분법 네가 예습을 했으면 알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fx
F 할까? G로 할까? F, GX, G 프라임, X, DX. 치환적 분법 공식에서 주어지는 거죠. 부분적 분법은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 이게 부분적 분법에서 주어지는 거거든. 공통점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점이에요. 곱골이다. 곱골이다. 네, 치환적 분법은 왜 하니? 부분적 분법은 왜 하니? 곱골을 처리하기 위해서. 곱골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거지. 이것도 곱골이고 이거 곱골인데 얘들은 왜 이게 아닌가요? 다르지. 뭐가 다르죠? 경준이 뭐가 달라? 네 생각을 얘기해봐. 왼쪽에 있는 두 곱골, 피적분함수가 곱골. 같은 점은 곱골이야. 같지 않은 점은 뭘까? 안 들려? 왼쪽은 분수함수로 다다다다다? 여기에는 그러면 치환적 분토는 부분적 분배는 분수 함수꼴이 없을까? 졸라 많아요. 차이가 뭘까? 예를 들면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인테그랄 x 제곱 플러스 2x dx. 이것도 있거든. 이거 치환적분의 예제거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선생님이 제시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뺏겼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거든. 이게 여러 가지 적분법의 시작이야. 같은 점은 뭐야? 여러 가지 적분법을 배우는 이유는 피적분함수가 곱골이야. 그게 문제야. 왜냐하면 수투에서 적분의 계산 도구로 배운 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의 성질이건 정적분의 성질에 관해서는 피적분 함수가 뭐가 돼야 돼? 합골이 되어야 하거든. 피세요. 수학의 원리 208페이지 필수 문제 7번을 적은 거예요. 필수 문제 7번을 적은 거예요. 밑에 풀이를 보고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이해했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어진 곱골을 정적분의 성질,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뭐 합골로 바꾸죠. 예를 보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진다 라는 거지. 그리고 2번은 어쩌고저쩌고를 한번 왜 이렇게 하는지는 네가 납득을 못했어도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x가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2로 쪼개진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포인트는 곱골을 합골로 바꾼다라는 거야. 얘들을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 합골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 네 수학 실력으로는 여기서 니는 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으로서는 합골로 바꾸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할래? 를 위해서 이 다음 단계로 배우는 게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다 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왜 배우는가를 먼저 했어요. 이 두 문제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분수함수꼴에서 만약에 분수함수꼴이 아니면 뭐니? 분수함수꼴이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뭘로 가느냐 하면 다항함수가 돼서 그냥 전개야. 다항함수는 전개. 분수함수꼴이잖아. 분수함수꼴은 전개라는 게 안 되잖아. 위에 것과 아래 것의 같은 점은 이거야. 잘 봐.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비교라고요. 선생님이 뭐 하고 있냐면 이것들의 같은 점은 뭐니? 곱골. 그럼 같지 않은 점은 뭐니? 합골로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그러면 이것들의 같은 점은 합골로 바꿀 수 있다지. 그러면 같지 않은 점은 뭐죠? 왼쪽에 위에 것과 아래 것에 같지 않은 점은 뭐죠? 경준이 표현해봐. 제시된 플러스니까 같지 않지. 그래서 풀이가 뭔가 다르지. 합골로 바꾸긴 바꾸는데 방법이 다르지. 서준이 표현해봐. 위에 것과 아래 것은 뭐가 같지 않니? 이게 이과의 기본 소양이거든. 기본이야. 이과 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과로 올 사람은 이런 관점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수학을 시발 병신같이 배웠으니까 너는 나한테 배웠는지도 모르지. 이거 뭐야? 분수식이지. 분수식의 정의는 뭐니? 유리식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식. 그러면 유리식의 정의는 B분의 A꼴로 나타내어지는 식. B와 A는 뭐니? 다항식. 다항식의 생명은 뭐니? 차수.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부르? 같지 않은 점을 구분해보면 뭘 봐야 돼?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할 생각을 해야죠. 그게 꼭 정답이어서가 아니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위에 거는 분자의 차수가 크지. 밑에 거는 분모의 차수가 크지. 이거는 처음 하는 게 아니야. 미적분에 와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 언제 경험했죠? 미적분이라는 학문 수투에 와서 언제 경험을 했었니? 언제 경험을 했어?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위에 거의 극한은 뭐죠? 하면은 발산이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밑에 거는 0으로 수렴한다. 그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다. 이것들의 뿌리는 뭐야? 분모의 제일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였었거든. 그때 차수 비교를 경험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할 때, 자, 같지 않은 점은 뭐니? 라고 질문할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이건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암기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수학은 그런 거 하는 거거든. 내가 내 머리통 속에 있는 거랑 이 주어진 현상이랑 뭐가 같지? 이걸 해야 되거든. 일단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을 찾는다. 내 머리통 속에 이거랑 같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같은 것을 찾는다라는 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안다 해도 떠오르질 않지. 왜? 그놈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숙련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상이 지금 이게
분자가 크고 분모가 편의 차수가 이렇게 안 보인다고 주어진 게. 이거는 뭐와 아까 똑같은 얘기냐면 아까 전에도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주어진 거니? 뭐가 주어진 건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분자가 큰 걸 뭐라 불러? 가분수. 가분수는 수학에서 어떻게 하는 게 기본 방법 중에 하나야? 대분수로 바꾸는 거야. 거기 봐. 1번 풀이를 보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을 대분수로 바꾸는데 바꾸는 행위가 뭐야? 나눗셈이죠. 이게 뭐야? 대분수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 여기 보세요. 3분의 7이야. 이거는 뭐야? 7을 3으로 나누어서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이다. 참고로 양변에 여기 봐. 양변에 3을 곱하면 7을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다. 이게 뭐야?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단원에서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구조죠, 이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다 개념이고. 사실 두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된 거지. 뭐 곱골이 합골로 바뀌었다. 밑에 거는 부분분수 분해죠. 밑에 거는 부분분수. 그래서 구분을 해주면 위에 거는 분자의 차수가 크고 분모의 차수가 작으면 뭐 나눗셈, 가분수다. 가분수.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꾼다. 라는 기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고 밑에 거는 반대죠.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꼬라서니까요. 부분분수 분해. 부분분수 분해하면은 뭐죠? 뭐 A 곱하기 B분의 A 마이너스 B는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인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가? 아무튼 그거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분분수 분해라고요. 부분분수 분해는 지금 어떻게 하니? 하면 거기 있는 방법을 일단 외우세요. 오케이? 이게 두 개의 1차로 쪼개진다. 뭐 그런 거거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렇게 원리까지 파고들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이쪽이 중요한 주제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경우는 부분분수를 분해하는데 방법은 거기 있는 것처럼 분자에다가 설정을 해서 통분시켜갖고 개수 비교를 해서 찾는다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해갔나? 이해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여러 가지 적분법은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제한적분 공식 외우면 끝. 부분적분 공식 외우면 끝.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가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보자 라는 거거든.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좀 해보겠어요. 여기다가 할까? 오른쪽에다가 하자. 잠시만. 곱볼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자. 그걸 적분한다라고 하죠. 적분한다. 부정적분을 구하는 걸. 수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하고. 어쨌든 곱볼 함수의 적분.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야? 곱볼을 합볼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합볼로 바꿀 수 있으면 합볼로 바꾸고 합볼로 바꿀 수 없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제 치환적분법을 쓰고 언제 부분적분법을 쓰느냐라는 거거든. 언제 치환적분법을 쓰고 언제 부분적분법을 쓰느냐. 이것들은 같은 점이 뭐야? 합골로 바꿔지지가 않는다. 간단한 조작으로. 즉 전개하거나 나누거나 부분 분수 분해하거나 이런 걸로 합골로 바꿔지지 않아.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것이라는 뜻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훨씬 활용 범위가 넓어요. 대상이 되는 함수가 훨씬 넓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훨씬